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뭐 의장님도 그렇지만 저만 해도 사실상 의대 증원하고 밥벌이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의대 증원이 되면 의학교육이 망가질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미래 세대에서 나오는 의사들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분노했던, 지금은 면허가 취소가 됐지만 조민같이 유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서 결국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망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의사들도 불행해진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지금의 의료제도의 질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확실히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최근에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대생들이 이제는 1년 동안 수업 안 받아도 유급이란 제도를 없애서 끝까지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냥 의대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마도 처음부터 얘기 나온 충북대가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난 게 세종시의 공무원들의 자질들을 지 새끼들을 거기에 보내려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 불행하게도 돌아가는 거 보면 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작자들은 의사의 질 같은 거는 상관이 없고 지자식을 뒷구녕으로 의대에 보내서 그냥 의사 면허 하나 만들어서 이 나라에서 기생하면서 적당히 돈 벌어먹게 사는 것만 관심 갖는 종자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박민수가 왜 저러냐 가지고 최근에 한 공무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타과인데요. 타부서, 보건복지부는 아니고. 근데 또 타부서에서도 그 말을 한답니다. 박민수 미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정책을 다 하니까. 국가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보도 듣도 못했고, 이거는 저런 식으로 가면 망할 게 뻔한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관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보건복지부 전직 차관 및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에도 이 사태를 한 박민세에만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전병율인가? 그런 사람도 하나 중간에 하다가 이번에 명예퇴직했잖아요. 청문회에서 밝혀져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명예퇴직하고 그만둔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여러 실손보험사로 취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보험을 팔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온 필수의료 패키지에 뭉쳐있는, 우리가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하고 뭉쳐있는 실손청구 완수화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진들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그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밥벌이를 하겠다는 취지, 그냥 자기들이 아마 이렇게 했다가 나가서 그쪽에 빌붙어서 보험회사 돈 벌어주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관심 없이 자기 밥벌이, 퇴직 후 노후 보장을 받겠다라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답니다. 또 하나는요, PA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PA 계속 얘기하지만 저 대학 교수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요즘 전공의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올라오고 PA를 시키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가 요새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그러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 이제까지는 전공의 우리 후배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병원이 운영이 됐지만 그걸 떠나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 얼핏 보면 좋죠. 대학병원에 다 전문의고 전공의도 아니고 모든 조치들이 전문의들이 나를 봐준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이 전문의들이 수술할 때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 지금 전공의들이 배우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PA들을 가르쳐서 시키겠답니다. 그게 간호사들이거든요. 지난 일요일에 그랬더니 실제로 일부 몇몇 학회들에서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학회들에서 이 PA 합법화를 가지고 열심히 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자기 편하게 해달라고 로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학술대회 때도 여러 회원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PA가 잘하고 안 하고는 따지기 이전에 그 의료제도들, 수술을 포함해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술을 그 교수들한테 가서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박봉에 지금은 주 80시간이지만 저희 때는 주 160시간씩 일하면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속식을 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거기 간 그 친구들은, 전공의들은 그것을 배울 자격, 그 행위를 할 자격을, 의사면허란 걸 갖기 위해서 초중고 그 치열한 입시를 뚫어서 의대를 들어갔고, 의과대학에서도 대부분 낙제를 한 절반은 유급해서 1년, 2년 더 다니는 그 의대 교육생활을 뚫고, 그리고 의사면허까지 시험을 붙어서 의사면허를 따고 그 자리에 가서 겨우 그거를 배우는 자격을 얻어서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배워줘서 하겠다라고 뭐 수술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칼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주어줘서 검사를 하겠다고, 레이저를 주어줘서 뭐 피부 미용 전 빼겠다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잘할 것 같으면 면허제도가 왜 있는 것이며, 그게 의료기사들,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 시켜서 수술한다, 수술받았다 그러면 대실수술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전공의보다 당장 수술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가르쳐 뵀으면. 그거랑 뭐가 다를 것이며, 그러면 우리나라 면허제도를 없애고 의사 면허제도 자체를 없애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시키겠다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간다.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최근에 의사들까지, 심지어 저기 개원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일부는 구속당하고, 우리가 수시로 성형외과에서 사고 났다고 국민들 죽어가는 여러 가지 대리수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병원까지 똑같은 그런 대리수술을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거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거는 말만 전문의 숫자를 늘리지만 결국은 지금 무자격자들한테 칼을 쥐어주고 검사기를 쥐어줘서 국민들은 거기 가서 치료받아라 라는 거에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전공의 선생님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PA들이 합법화가 되면 이분들이 지금 의대생들이 졸업을 해도 전공의를 가서 배울 게 없어집니다. 교수들한테. 이 친구들이 그럼 전공의도 안 하겠죠. 그러면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의 중심 병원을 유지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전공의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전문의가 계속 배출이 돼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작자들은 주둥이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10년 후를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의 중심병원 만들어 놓으면 10년 후에는 배출되는 전문의가 없어져서 전공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의까지 없는 병원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PA랑 간호사들이 득실거리는 병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은 아마 해외로 나갈 겁니다. 그냥 다 대한민국에 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료제도를 만들어지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데, 저 작자들은 저게 마치 의료개혁인 양, 이게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양 거짓말을 하면서 정책을 강행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 안타깝지만 여기서 벌써 저희 한 6개월 넘었잖아요. 작년 11월부터니까 한 8개월이 벌써 다 돼가는데,
저희 회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안타깝지만 거의 다 이렇게 현실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해결은 잘 안 되고. 의료계 투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의대생 학부모님도 최근에 오신다 그러고 좀 들으신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여기 안 나오잖아요. 가까운 데 있지만. 올특이 만들었다면 올특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투쟁하겠다는 인간들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강건한데 대한의사협회 투쟁의 정권을 가지고 어찌됐든 협상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참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의원회에도 그런 소리를 저 인간들이 했지만 제 생각은 저 사람들이 7월 26일인가 27일 질렀잖아요. 또 무슨 뭐 한다고 질렀는데 그거를 지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준비한다면 더 시간을 끌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또 그것도 지난번 6월 18일 휴진이나 그 자리에서 또 의협회장이 질렀다가 유야무야된 양치기 소년된 6월 27일 휴직수행처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나면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아마 그때 조금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올 것 같으나, 그게 어찌됐든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8월이 갈 거고, 8월에 시끄러워질 문제는 결국은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금 문제와 전공의들의 가을 턴, 전공의 지원율이 얼마나 될 거냐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가 달라요. 정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꾸 조급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계가 여기에 같아서 뭔가 단일 대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게 빨라도 그래서 가을이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10월 추석이 다가오고 그때쯤이면 수시 전형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을 보기 시작할 때쯤에 되면서 뭔가 모멘텀이 생기던가 아니면 1년이 넘어가던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빨라도 제 생각에는 가을쯤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의장님께서 대의원회에서든 뭐든 해서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후배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실한 행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저희도 그때까지 그 이상 계속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저희라도 목소리를 안 내면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는 끝까지 싸우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싸우는 그날이 아니죠. 싸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